자. 자, 그래서 다 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너무 자세하게 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기본 그 전제 공식 약간 이런 거를 위주로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정리 정도 하고 그냥 끝낼 거니까 이제 요거는 근데 이제 약간 전제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네. 배경 지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배경 지식이라고 했을 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삼각형의 육요소입니다. 삼각형 육요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각형이니까 각도 3개 있고요. 변도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그 모든 규칙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있으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잖아. 그러면은 그 마주보는 변이나 각 같은 거 있잖아. 대변이나 대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랑 A, 스몰 A, 이걸 스몰 B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A, B가 얼마고 B, C가 얼마고 할 때 그 A, B를 쓰면 그냥 C라고 스몰 C. 그 다음에 BC는 스몰 A다. 언급되지 않은 걸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CA는 스몰 B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만약에 없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없으면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만들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이렇게 막 충분히 있지가 않아가지고 얘는 따로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를 해도 그렇게 막 엄청 많은 그건 아닌데 좀 쓸 게 많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이 있어. 공식 이거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이제 이쪽을 세트라고 뒀을 때 뭐 얘를 가지고 뭐 C라고 하죠. 만약에 이렇게 아니면 A라고 할게. 그냥 A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은 삼각비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끼고 돌면 코사인이고 싹 펴면 사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끼고 도니까 A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거죠. 직각일 때. 그럼 여기는 A 사인 세타로 쓴다. 얘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얘는 무조건. 그리고 또 무조건 알아야 되는 시리즈가 무조건 시리즈 이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고 만약에 이쪽이 여기가 세타고 이쪽이 이제 A다. 이쪽이 이제 A라고 쓰면 여기는 A라고 쓰고 탄젠트 세타라는 건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건 외우세요. 이건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이것도 뭐 쓰라면 쓸 수 있는데 우선은 이거 3개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그래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지 않을까. 물론 미적분을 할 때는 다 알아야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미적분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해도 크게 아마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약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이 뭐냐면 아까 했던 거 sin A 이퀄 코사인 B입니다.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게 되게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럼 이거는 A 더하기 B가 2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sin A와 sin B가 똑같다.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가 파이일 때 요것도 알아야 되죠. 요것도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는 0이다. 얘도 A 더하기 B가 파이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물론
증명을 할 거면 각변환을 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걸 각변환까지 해가지고 뭘 하기는 좀 그래요. 그냥 바로바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자,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봤을 때 이런 식이 되겠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아니 이거 먼저 하자. 근데 순서를 바꾸면 되거든. 아니 안 바꿀 테니까 그냥 이거 먼저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냥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만큼을 내가 2베타라고 할게. 2베타. 그럼 이게 2호에 대한 중심각이야. 중심각.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2호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원주각.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은 2배 차이나 2배. 그래서 얘를 베타라고 쓸 수 있어요.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럼 나는 여기를 2알파라고 두겠다 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서 이만큼은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을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각이랑 중심각을 가지고 본다라고 쳤을 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여기서 그럼 원주각에다가 2배를 하면 중심각이 돼요. 중심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중심은 한 개니까 같은 호가 있으면 아무데나 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어떤 그 각이나 저렇게 되는 각이나 이렇게 되는 각이나 각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모두 같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사실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마주보는 조금 대각의 크기의 합이죠. 크기 합이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파이 180도. 그래서 생각보다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본다면 10번 같은 거 있죠. 걔도 원내사입니다. 그 다음에 14 원내사, 그 다음에 17 원내사, 그 다음에 여기서 22도 원내사가 되겠죠. 그 원내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27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원주각하고 중심각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할선정리라고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너네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그냥 외워. 자, 이렇게 있어. 내 얼굴 좀 찡그렸어.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직선 두 개를. 그래서 이게 원과 비례라는 단어이거든. 원과 비례 중3에서.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없어졌다고 하긴 하던데. 자, 여기 A, 여기 D, 여기 C, 여기 D.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외웠어. A, B, C, D 백내는 거 모르거든요. 왼 곱하기 5는 위 곱하기 아래라고 씁니다. 좀 더 기억하기 편하거든요. 왼 곱하기 5는 위 곱하기 아래다. 그래서 이쪽은 A, B 이퀄 C, D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거야. 이렇게 얘를 하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은 2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한 점 있고 여기 동그라미 있다고 치면 여기도 x고 이쪽도 x인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닮음이에요. 닮음을 가지고 비례식을 가지고 보면 비례식. 그래서 생각보다
비례식도 좀 많이 쓰긴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하고 쓱 연결하는 거. 그래서 자매품은 얘가 점점점 이렇게 되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될 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은 여기를 A, 이만큼을 A라고 하고 이 전체를 B라고 할게요. 여기를 C라고 하고 이 전체를 D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공식 AB 이퀄 CD입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공식이야, 공식.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마주보는 대각이 180도니까 이게 세타면 얘가 파이 빼기 세타, 파이 빼기 세타. 그럼 이게 세타다. 그래서 그 약간 유명한 그런 말이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어떤 외곽이랑 그 네 대각이랑 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대각. 그래서 얘도 결국은 닮음이에요. 얘도 결국은 닮음이에요. 왜냐면 여기를 내가 뭐 베타라고 쓰면, 예를 들어 베타라고 했으면 이쪽이 파이 빼기 베타일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베타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닮음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거 곱하기 전체는 저거 곱하기 전체다. 이전 저전, 이전 저전, 이전 저전, 이전 저전. 창피해.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전체는 저거 곱하기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럼 D가 줄어서 C가 되면 얘가 A고 이 전체가 B가 되는 거고요. 이쪽을 C라고 하면 그럼 A, B는 C제곱이 되고, 얘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쓱 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쓱 갑니다.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요 호의 길이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호의 길이 같다? 호의 길이가 같아. 그럼 얘가 같은 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여기도 이렇게 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호의 길이가 같다. 호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왜냐면 여기서 이게 중심을 찍었을 때 이게 중심각이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R, 여기 R, 여기 R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은 부채꼴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부채꼴. 그러면은 당연히 뭐냐면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도 이쪽은 얘는 뭐냐면 같을 수밖에 없다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얘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 각도,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요 이쪽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그 호의 길이 L이 R세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지름은 무조건 같을 거고요. 같은 원에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세타까지 같다라고 치면 호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리고 또 뭐냐면 각도 같고 여기 있는 이만큼도 같으면 삼각형 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각도까지 같으니까 여기서 길이까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호의 길이도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현의 길이도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다 세트로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얘를 써먹는 거냐면, 아까 그 동그라미 2개 쳐져 있는 거 있잖아. 그 어디 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약간 그 파블로프의 계획 같은 그런 약간 조건만사가 있거든? 10번이야. 10번을 보는 순간에 뭐를 써야 되는 거냐면, 이게 각도가 똑같잖아요. 각도가 똑같은데 한 원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BC의 길이랑 CD의 길이가 같다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BC와 CD가 같다. 그러니까 각이 같으니까 호의 길이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중심을 이렇게 딱 지났을 때 삼각형을 만들면 이쪽은 길이가 다 같으니까, 이쪽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똑같으니까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BC와 CD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떤 룰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배경 지식에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우선은 그냥 이렇게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해가지고 공식만 딱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따로 풀기 좀 애매할 거고 아마 내가 다음 시간쯤 해가지고 그냥 그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다시 한번 할게요. 금요일날. 그럼 좀 더 할게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좀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이게 배경식이니까 이거 됐고 이제 사인 법칙으로 합시다. 공식만 쭉 정리하고 끝내기. 공식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식이라도 좀 외우세요. 자, 그럼 봐봐. 사인 법칙. 이거는 사실 안 적어도 되긴 해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할 거거든. 오늘은 그냥 공식만 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약간 증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부채꼴 같은 걸 만들어. 부채꼴은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 이걸 A라고 합시다. 얘를 B라고 할 거고 얘를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그러니까 외접원이라는 걸 외접원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에서 중요한 게 중심이랑 반지름이니까 중심을 지나도록 만들어. 중심을 이렇게 지나도록. 중심을 지나도록 만들자라는 거야. 중심을 지나도록 만들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A라는 게 한 호에 대한 지금 원주각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A라고 써도 각도가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원주각.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직각이야. 왜? 이쪽은 지름에 대한, 름지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90도입니다. 오케이? 그죠? 자, 이거야. 그러면 끝났어요. 여기서 삼각형의 음요소 이만큼을 A라고 주겠죠. 그리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주면 됩니다. 그럼 그냥 각을 싹 피하는 게 사인이니까 이게 2R분의 A가 되겠죠. 이게 그냥 증명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사인 B는 2R분의 B가 되겠죠. 사인 C는 2R분의 C가 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면, 공식화시키면 이쪽은 2R이라고 하는 게 이쪽은 사인 A분의 A가 되고요. 똑같은 게 사인 B분의 B가 될 거고 똑같은 게 사인 C분의 C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를 외웠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걸 안 쓰거든요. 쓰는 건 뭐냐? 이 중에 일부만 쓸 거고요. 이런 종류를 쓰던가 저런 종류를 쓰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 쓰지 않아요, 절대로. 다 쓰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것도 또 얘기를 좀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리 하자면 외접원과 연관, 외접원과 연관되는 거는 거의 다 이쪽은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보면 돼요. 외접원과 연관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쪽은 뭐냐면 마주 보는 변과 각사의 관계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한다고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보자면 얘가 각이 좀 많을 때야. 각이 좀 많을 때. 그래서 보통은 약간 얘는 한 변과 양 끝각이야. 끝각.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언제 쓰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럴 때 많이 쓰긴 해. 각이 많이 보일 때야. 그러니까 이게 6요소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다 알 수 있는 건 3개를 알면.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 중에 3개를 알고 하나 모를 때야. 그럼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그 과정 중에서 각이 많이 보이면 사인 법칙. 당연히 변이 많이 보이면 코사인 법칙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코사인 법칙은 뭐냐? 걔는 증명이 필요 없고요. 그냥 얘는 완전 제곱식처럼 기억해. 완전 제곱식. 이걸로 기억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공식을 까먹을 수가 없어. 그냥 만약 이걸 까먹었다, 완전 제곱식을 모르는 거야. 자, 얘는 뭐냐? a 제곱 이꼴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이걸 누가 몰라? 완전 제곱식인데. 근데 이런 완전 제곱식이지 코사인 법칙이 아니잖아. 그래서 코사인만 얹어주세요. 이게 공식이야. 얼마나 쉽니?
그럼 만약에 B제곱이 있어. 그럼 나는 C제곱 더하기 A제곱 쓰고 마이너스 2C를 쓰세요. 그리고 여기 B니까 코사인 B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이거. 그럼 당연히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AB가 되고 있죠. 그럼 코사인 C가 되는 거죠. 이게 공식입니다. 얘가 공식이야. 얘가 공식이야.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만 연결하고 딱 그 종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코사 오늘 너무 힘들 거라서 약간 지쳤는데 너는 약간 이런 식의 표정하고 있는데 약간 이러고 있는데 미안해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쩔 수가 없잖아. 자, 이거 코사인 A야. 이쪽은 이렇게 된다.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야. 양심 고백을 하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이 공식은 안 외웠어요. 그냥 여기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바꿔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해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럼 여기는 변의 길이만 다 알고 있으면 자 각도를 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변으로 각을 재는 공식이야. 코사인 값으로. 그러니까 사인은 사실 삼각형이 있으면 같은 어떤 값이 두 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같은 값이. 근데 코사인은 그딴 거 없어. 다 똑같아. 다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각을 되게 직접적으로 잴 수 있고 심지어 얘가 둔각이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180도까지 단 한 번도 겹치는 값이 없어. 그러니까 사인은 180도까지 겹치는 값이 존재한다고 무조건. 근데 코사인은 없어. 그래서 각을 재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여기는 세 변과 한 각이야. 얘는 마주보는 변과 각이었잖아. 두 개잖아. 두 개. 이거였거든요. 얘는 세 변과 한 각이야. 그랬을 때 이 중에 세 개 알고 하나 모를 때거든요. 세 개 알고 하나 모를 때라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제대로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세 변을 알 때야. 세 변을 알 때. 그때 나머지 각 하나. 예를 들어 나머지 각 하나. 이거를 구하거나 보통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두 변과 끼인 각이야. 이걸 알 때. 이쪽은 나머지 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변이 많이 보이면 변이 많이 보일 때는 이쪽은 코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단순한 어떤 그런 방법일 수 있는데 구별할 때 뭔가 변이 많이 보여. 그러면 약간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도가 되게 많이 보여. 그게 사인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형태가 한 변과 양끝각이 나오는 거죠. 각이 많이 보일 때. 그래서 보통 3개가 주어진다요. 보통 3개. 3개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변만 3개 있거나 변이 2개 있으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써도 약간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이 2개 보이고 변이 하나다. 그러면 약간 얘는 사인 법칙을 쓴다는 이야기죠. 각만 3개 있어도 어떻게든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건 변을 알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은 이거고요. 공식은 좀 기억하시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정도로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것저것 좀 약간 할 거고 금요일 날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까먹으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는 게 속도가 속도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얘까지 같이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끝내버릴 거야 그냥 거의.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냥 그것만 하게. 왜냐면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수원도 같이 좀 갖고 오세요. 우리 내가 혹시 까먹으면 말해주세요. 꼭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